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새날이 밝았습니다. 용케 살아남으셨군요. 네. 건강하게 새해도 오래오래 사세요. 꿈을 향해서 또 멋지게 출발하시고요. 지난 한 해 여러분께서 김명희 문학TV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잘 달려왔어요. 올해도 함께 해주실 거죠? 그쵸? 네. 올해는 여러분이 신인상도 많이 타시고 다양한 등단도 하시고 문학상을 많이 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랄게요. 여러분이 그런 날이 많아지도록 김명희 문학TV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고퀄리티의 문학적 지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많이 응원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끈끈하게 의리 있게 갈 거죠. 네. 오늘은 새해 들어서 첫 영상이에요. 김명희 문학TV 첫 영상이라서 문학이란 무엇인가 한번 원론을 좀 살펴보고 또 달려갈까 합니다. 문학이란 무엇일까? 사실은 우리가 긴 시간 또는 짧은 시간 문학을 하는 분들도 문학이 뭐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문학이 뭔지는 대략 머리로는 알 것 같죠. 그런데 깊이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하게 되지 않죠, 잘. 그러나 김명희 문학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미 문학인이거나 문학인이 되려고 하거나 그죠? 문학인이 되고 싶어서 이 강의를 듣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이 뭔지는 한 번쯤 새해 벽두에 좀 생각 좀 해보고 내가 올해 그럼 어떤 문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한번 알고 가자는 거예요. 자, 문학이란 뭐냐면 사상이나 감정, 여러분의 사상이나 감정.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적 행위라고 합니다.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다른 게 아니에요.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적 행위가 문학이에요. 또는 문학 작품도 해당되죠. 문학 작품.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시, 소설, 희곡, 또는 수필, 평론 등등 따위가 있어요. 이것을 문학이라고 하죠. 문학이란 결국 내가 살면서 매일 살아가면서 느끼는 또는 어떤 대상을 보고 느낀 사상이나 감정을 글자로 표현하는 것, 글자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문학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학이 뭔지 알았어요. 문학이란 개인적인 우리의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적 행위다. 또는 그 예술적인 산물들을 문학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끝없이 말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문학의 핵심이에요.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뭐라고요? 네,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짓기 놀이인 거죠. 문학이 말짓기 놀이. 예. 놀이는 놀이인데 고급스러운 놀이죠. 고급스러운 놀이. 말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없던 것들, 없던 이야기, 없던 말을 그럴싸하게 조리 있게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문학하는 것 또는 시 쓰는 것 또는 소설 쓰는 것이죠. 그럼 문학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말을 만드는 행위인 거죠. 문장을 만드는 행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상이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은 감정들을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적 행위가 문학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시를 쓴다는 것도 결국엔 없는 이야기를 얼마나 잘 시적으로 만들어내느냐, 말을 짓는 것이냐가 핵심이죠. 그게 문학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왜? 문학을 한다는 것은 다양한 말을 매번 만들고 찾는 것이에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근데 시는 시적인 특성, 시적인 덕목을 넣어서 만들어내는 것이고, 소설은 소설이 갖는 그런 구성, 특징, 기능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을 만들어진 것을 소설이라고 하고, 시적인 기능성을 갖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를 시라고 부른다는 거죠. 놀이라 그랬어요. 놀이예요. 말짓기 놀이. 근데 고급스러운 놀이죠. 지적인 놀이인 거죠. 말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 지어내는 것. 그래서 그 시를 시인이 썼을 때 그 글을 읽고 그 글은 하나지만 느끼는 그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이 전달되도록 다중적 의미와 공간을 덧입힌 것이 시이고, 시적 장치를 넣어서 입체적으로 감동을 한층 더 높여주는 것이 시쓰기이고, 곧 시답게 말 짓는 놀이라는 것이죠. 말을 만들고 짓는 행위라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요? 단어로 하죠. 낱말로 합니다. 우리가 말 만드는 말짓기 놀이의 특별한 도구는 딱 그거 하나죠. 단어, 낱말. 그죠? 이 도구가 다양하게 아는 게 많은 사람이 말도 잘 짓겠죠. 그렇겠죠? 재료가 많을수록에 다채로운 것들이 나올 테니까요. 이게 여러분이 신중하게 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글을 잘 쓰는 분도 있지만 글이 안 되는 분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가 다양한 소재로 다양하게 글을 써도 거기에 쓰이는 단어가 대개가 비슷해요. 큰 차이를 못 느끼게. 저기서 5개, 10개 단어를 썼던 걸 가지고 이 소재로도 그 단어, 이 소재로 쓸 때도 그 단어, 이 소재로 쓸 때도 그 단어. 어떻게 그렇게 갈까요? 소재가 달라지면 거기에 동원되는 도구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반드시 달라지게 되죠. 소재가 달라졌는데 표현이 어떻게 똑같아요? 이거 쓸 때 표현과 이거 쓸 때 표현과 이거 쓸 때 표현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것은 여러분이 쓴 시들을 한번 꺼내보세요. 소설도 꺼내보시고, 여러분이 재미있게 다양하게 말짓기 놀이를 하고 문학을 하려면 아는 단어가 많아야 되고, 아는 경험도 많아야 되고, 생각도 많이 다양한 관점에서 하고, 또는 인간관계도 다양한 전공을 한 사람들과 다채로운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어요. 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술적인 문화적인 행위나 이런 그 향유도 많이 해야 돼요. 뭐냐? 뮤지컬도 봐야 되고, 연극도 가능한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보고, 음악도 많이 듣고, 오페라 그런 거, 또는 뭐 마당놀이, 판소리, 국악 쪽도 그렇고, 어떤 경계를 두고 여러분이 접근하면 안 됩니다. 특히 글을 쓰는 입장이면 말을 짓는 입장을 갖고 있거나 그 길로 가려는 분들은 어떤 경계도, 하다못해 영화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만 봐서는 안 돼요. 다양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싫어했던 장르도 봐야 돼요. 철학서도 읽어야 되고요. 성경도 읽을 수 있으면 읽어야 되고, 종교를 떠나서 불경도 읽을 수 있으면 읽어야 되고, 그죠? 다양한 경전도 읽어야 되겠죠. 왜요? 아는 만큼 말을 짓지 않겠어요? 그죠? 머리에 든 게 많고 가슴에 담은 게 많아야 내 머리와 가슴을 동원해서 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글을 쓰려는 거는 서두르고 쓰려고만 하지 여러분이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달려가려면 연료통에 연료가 가득 차야 많이 차 있을수록의 장거리를 달리죠.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머리에 얼마나 많은 지식과 얼마나 많은 대화와 얼마나 많은 문화적 경험들을 갖고 있는 건가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여러분을 늘 연료 탱크에 연료를 채워 넣듯이 여러분 가슴과 여러분 머리에 채워 넣고 계시나요?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물론 저도 열심히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늘 가능하면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저는 어떤 것까지 하느냐면 간혹 택시를 탈 때가 있어요. 저는 차가 없기 때문에. 간혹 택시를 타야 될 때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에 기사님한테 물어봐요. 어떤 걸 물어보느냐? 제가 할 수 없는 경험이니까요. 기사님은 이 택시기사를 몇 년간 하셨어요? 그러면 나 뭐 7년 했습니다. 10년 했어요. 20년 됐죠. 이제 다양하죠. 그러면 제가 또 물어요. 기사님이 택시기사 하시면서 정말 기상천외한 사건이나 황당무계한 일들이 혹시 있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래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저에게 좀 들려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어이구 그럴까요? 별걸 다 물으시네요. 그러면서 몇 가지씩 이렇게 얘기를 재밌게 해주셔요. 얘기 들어보면 와 그런 일이 다 있구나. 정말 저로서는 그거는 뭐 택시 기사가 되지 않고서는 겪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얻게 되죠. 그런 거를 제가 감안해서 그거에서 어떤 착안도 하고 아이디어도 구상하고 스토리 구성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고 소설 쓸 때도 도움받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떤 순간마다 뭔가 늘 스토리 이야기를 헌팅하려고 해요. 소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도 그렇게 열심히 늘 어떤 내가 문장을 짓고 말을 짓기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항상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여러분이 늘 채집하려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어떤 경우는 제가 이 집에 이사 와서 도어록을 바꿀 때 그 열쇠 수리하는 사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 고치고 갈아 끼우고 하는 동안에 저는 옆에서 뭘 했느냐. 사장님, 네, 그래요. 사장님은 이 사업을 얼마나 하셨어요? 뭐 얼마나 했대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인천 이쪽 지역에서. 이 열쇠 하시면서 겪었던 재밌는 얘기나 놀라운 이야기나 오래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혹시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뭐 하게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시를 쓰고 소설을 쓰거든요. 했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의외였어요. 그분은 근데 의외는 아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런 공감이 갔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그분이 그래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시체를 많이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시체를 봐요? 사장님이 왜 봐요? 그러고 보니까 문 따는 직업이잖아요. 이 사장님이. 문이 안으로 잠겨 있거나 누군가가 오래도록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그 가족들이거나 누군가가 어디 거기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래서 같이 그분을 모시고 열쇠 하시는 분을 모시고 문 좀 따주십시오. 같이 좀 가시죠 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 갈수록 많대요. 독거사, 자살, 문 잠그고 자살한 거예요. 또는 문 잠그고 혼자 사시는 노인이 잠을 잤는데 잠깐 동안에 발을 헛디디거나 고혈압 때문이거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혈압이 올라서 혈관이 터져서 쓰러지거나 응급처치가 안 됐기 때문에 돌연사 하시는 거예요. 또는 자살하시거나
그러면 문이 안으로 잠겨 있으니까 가족이 전화해보거나 뭔가 어떤 사태를 파악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시체가 방치되는 거죠, 집에.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분께, 그날. 이것들이 다 뭐예요? 문학을 할 거면 책을 봐야 된다면 책을 봐야 되고, 영화를 봐야 되면 영화를 봐야 되고, 영화도 여러분 집에 무료 영화 많이 하잖아요. 집에서 볼 수 있잖아요. 돈 안 들잖아요. 그죠? 택시 탄다면 그런 것도 물어보시고, 열쇠 한다? 그런 것도 물어보시고. 만약에 여러분 뭐 집에 파출부가 오시나요? 파출부 오시면 또 그런 것도 물어보세요. 어디 다니시나요? 어떤 이야기들이 혹시 있나요? 재밌던 거, 어떤 재밌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있으면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그걸 게을리하면 안 돼요. 세상 돌아가는 거를 빠삭하게 알려고 자꾸 해야죠. 그죠? 그리고 어떤 물건, 물론 이 얘기는 제가 뭐 씻을 때 너무 많이 했죠. 어떤 사소한 물건도 절대로 그냥 지나쳐 보면 안 돼요. 문장을 쓰고 말을 지을 사람, 말을 만드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여러분인데 어떻게 생각 안 하고 정보 찾지 않고 이야기 동량 안 하고 독서 안 하고 문화생활 안 하고 무엇을 쓸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단어고 낱말인데 경험이고 직접 간접적인 거죠. 여러분이 문학을 한다는 것은 다양한 것들을 매 순간에 끊임없이 채집해야 돼요. 생각도 채집이고 여행 가는 것도 채집이고 누군가의 책을 읽는 것도 라디오를 듣는 것도 뉴스를 보는 것도 컴퓨터를 하는 것도 유튜브를 듣는 것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어떤 대화를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여러분에게는 도구가 돼야 되는 거죠. 채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다양하게 채집이 되어 있지 않으면 늘 그 20, 30개 단어 갖고 평생 그거 한 소리 또 하면서 울고 먹다가 아무도 읽지도 않는 글 쓰다가 지쳐 떨어집니다. 이야기꾼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늘 들으려고 하고 찾아다녀야 되는 거죠.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를 통해서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문학인이면 또는 문학인이 될 것이면 이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아셨을 거예요. 또 문학이 무엇인지도 정의를 내리실 수 있게 됐죠. 올 한 해는 과거는 어떻게 됐던지라도 올 한 해는 여러분이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프로 작가답게, 프로 시인답게, 프로 문학인답게 적극적으로 스토리, 이야기, 간접 경험, 직접 경험 다양하게 뛰어다니시고 그것으로 작년보다 매우 다채롭게 굉장히 색다르게 다방면에서 이야기를 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든 소설이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새해 첫 순서로 문학이 뭔가, 문학은 무엇이고 문학을 잘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멀리 달리고 속도감 있게 달리려면 여러분이 자동차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연료 탱크에 연료가 가득 찼나요? 항상 반 이상 넉넉한가요? 그래야 되죠. 그래야 달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글만 쓰려고 하면 머리가 하얗고 깜깜하고 뭘 써야 될지 뭐 쓸만한 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도로로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은 바로 나가서 가야 될 곳은 주유소예요. 머리에 든 거가, 가슴에 든 거가 채집된, 준비된 게 없는데 무엇을 쓸 수 있나요? 무엇을. 채우지 않고 무엇을 쓸 수 있죠? 채워야 나와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슴과 머릿속에 채워야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2022년 여러분의 모든 글짓기, 말짓기, 이야기 짓기가, 시, 소설 쓰기가 작년과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나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에 만나요.